실어증, 한쪽 마비가 되는 거죠. 방에 불을 끈 것처럼 앞이 깜깜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관이 막혀서 혈관이 터져서 뇌가 부어요. 우리가 여기 한 대 얻어맞으면 얼굴 붓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얼굴 피부 붓는 것보다 훨씬 몇 배로 더 많이 붓습니다. 뇌는. 건강 톡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플리즈. 절대 지켜 여러분. 건강 지켜 김가영.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 톡톡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김가영입니다. 자, 암 다음으로 흔한 사망 원인이자 또 단일 장기 질환으로 사망률 1위인 뇌졸중. 하지만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처럼 뇌졸중에 대해서 미리미리 알아두면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또 지킬 수 있는 한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뇌졸중이 어떤 질환인지 또 원인과 증상은 무엇인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네, 신경외과 조원상 교수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주제는 뇌졸중입니다. 우선 뇌졸중이 어떤 질환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확하게 분류를 해보면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네. 하나는 혈관이 막혀서 문제가 되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져서 출혈이 되는 뇌출혈. 뇌출혈. 이게 두 가지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거죠. 뇌혈관 질환이라는 게. 네네. 왜 뇌졸중 하면은 왜 드라마 보면은 이렇게 꼭 어르신들이 이렇게 뒷목 네, 잡고 네. 쓰러지실 때 네, 있잖아요. 네, 네. 이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뇌졸중의 증상으로 보면 될까요? 이제 그건 이제 극적인 네. 요소를 가미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이거 네, 뇌졸중 아닌가요? 네, 그거는 아. 스트레스성 두통일 가능성이 크고요. 뇌졸중의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는 갑자기 방에 불을 끈 것처럼 앞이 깜깜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서워. 그랬다가 다시 밝아지고, 밝아지고. 예. 그게 뇌졸중의 약간 전조 증상 같은, 뇌경색의 전조 증상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아주 잘 아시는 거는 한쪽 마비가 되는 거죠. 아이고. 아니면 감각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고요. 갑자기 말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어증. 네. 아니면 말은 잘하는데 남이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해요. 그것도 언어장애 하나고요. 또 하나는 시야가 갑자기 좁아집니다. 이렇게 커튼 친 것처럼 반 정도. 그런 식으로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는 이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거죠. 네. 그렇다면 뇌출혈과 뇌경색의 원인은 또 다른 걸까요? 원인은 거의 대동소이하죠. 잘 알려진 공통적인 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그리고 가족력, 그리고 비만 이렇게 아주 잘 알려져 있고요. 또 하나 최근에 뜨고 있는 네. 원인이 약입니다. 약. 오, 약이요? 요즘에 아마 주변 이제 어르신들 잘 보면은 항혈소판제라든지 아니면 항응고제 같이 피를 좀 묽게 하는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니면 어떤 분은 아스피린 같은 거 개인적으로 사서 드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약을 잘못 쓰시면 복용을 그로 인해서 출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톡톡 Q&A. 안녕하세요. 저희 이모가 4년 전쯤 뇌졸중 진단을 받았었는데요. 다행히도 심각한 상황은 넘기고 지금은 많이 회복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계속 차를 어디에 세웠는지 기억이 전혀 안 난다며 택시를 타고 다니고 또 방금 말한 것도 깜빡깜빡하는 게 혹시 치매가 아닌가 하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혹시 뇌졸중을 앓았던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더 높은가요? 라고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자, 치매와 뇌졸중 연관성에 대한 질문인데 한번 답은 무엇일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 깨졌네요. 이게 연관성이 있을까요, 사실? 기억력과 당연히 문제인데. 연관성이 있죠. 우리가 알츠하이머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치매, 일반적인 치매랑은 조금 달라요. 뭐냐면 이제 혈관성 치매라고 하는데요. 혈관 질환이 생겨서 그로 인해서 신경세포가 망가지고 그로 인해서 2차적으로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력만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다른 신경학적 장애들이 같이 동반된 경우가 많죠. 또 하나 이제 원인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머리에 물이 고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수두증이라고 그러는데 그 수두증 때문에 그런 이제 치매 증상 같은 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다행인 거는 그 수두증은 비교적 그 힘들지 않은 수술을 통해서 완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의 유일하게 치료가 가능한 치매라고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졸중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네. 그거에 의해서 기억 장애가 치매. 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서울대병원 TV 조태구알 부탁드려요. 이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 가족한테 이런 전조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좀 대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전화를 해서 119에 전화를 하던 네. 아니면 주변의 가족들한테 전화든 네. 해서 응급실에 빨리 오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은 좀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좋아져서요. 정확하게는 4시간 반 정도 네. 이내에 오시면은 약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6시간에서 24시간 내에 오시면은 예를 들어서 뇌경색, 혈관이 막혀서 뇌경색 생긴 경우에 그 혈관 막힌 부위를 뚫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대한 빨리 오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치료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치료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될까요? 뇌출혈과 뇌경색은 치료 방법이 좀 다른데요. 신경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그 뇌경색 환자보다는 뇌출혈 환자를 조금 더 많이 보게 됩니다. 뇌출혈의 경우에는 뇌압에 영향을 받느냐를 봐야 돼요. 그래서 뇌압에 영향을 받을 만큼 피가 많이 났으면 수술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양이 적으면은 그냥 놔둡니다. 왜냐하면 저절로 흡수돼서 없어지거든요. 네. 그게 있고요. 또 하나는 터진 혈관. 거기서 피가 계속 나고 있느냐 멈췄느냐를 봐야 돼요. 멈췄으면 그냥 놔두면 되는데요. 계속 나고 있다 그러면 수술해서 들어가서 그 피가 나는 데를 지혈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 달라지죠. 반면 뇌경색은 혈관이 막힌 거잖아요. 그래서 뇌 상태를 일단 확인을 하고요. 이미 뇌가 돌아올 수 없는 상태로 변성이 이미 와 있으면 뚫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약물 치료를 하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여기 한 대 얻어맞으면 얼굴이 붓잖아요. 네. 뇌도 혈관이 막혀서 뇌경색이 오면은 그 위에 뇌가 부어요. 근데 우리가 얼굴 피부 붓는 것보다 훨씬 몇 배로 더 많이 붓습니다. 뇌는. 그러니까 정상보다 뇌가 더 많이 붓게 되면 그게 정상뇌를 누르게 되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두개골을 이렇게 열어주는 수술을 하게 돼요. 아니면은 저체온요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체온을 낮춰서 뇌 붓기를 좀 억제하는 치료를, 그러니까 그런 치료들을 해서 뇌압을 조절하는 치료를 하게 되죠. 마지막으로 뇌혈관 질환의 위험이 있는 환자들이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위험 인자를 조절을 잘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죠. 혈압이 있으면 혈압약을 꼭 드셔야 되고, 당뇨, 고지혈증 조절을 꼭 하셔야 되고, 흡연하시는 분은 끊으셔야 됩니다. 이미 뇌경색이 생긴 분들은 특히나 더 중요하고, 재활 치료를 잘 하시면 꽤 많은 정상 수준에 가깝게 회복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재활 치료도 아주 중요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톡톡 오늘은 뇌졸중이 무엇인지 또 원인은 무엇인지 또 치료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조원선 교수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는 누구? 건강톡톡. 감사합니다. 오늘의 건강 브리핑입니다. 뇌졸중 치료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치료를 받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뇌졸중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 병원에 가지 않고 바늘로 손끝을 따거나 팔다리를 주무르거나 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건강 브리핑이었습니다.